네, 반갑습니다. 8월 2일 토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핫 이슈예요. 네, 세제 개편에 날벼락을 맞았다. 검은 금요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어제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으신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락한 거냐,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었어요. 자, 지금 모든 뉴스가 세제 개편 때문이다. 뭐 양도세 때문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망 때문이다. 저도 뭐 어제 아침 시황에서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영향이 있겠죠? 네, 그게 트리거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빠졌을까? 자, 사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연말에 팔지 지금 팔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연말에 팔아야지 지금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리과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뭐 실망감을 줬다고 하더라도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 그 세제 개편 내용들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크게 두 가지죠.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두 가지인데 양도소득세는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는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반발을 하고 일어났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흐름이 더 거세졌죠. 자, 이렇게 되면 누가 국장하겠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검토한다. 네, 다시 이제 상향을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10억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다시 상향 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50억으로 귀환할 것 같진 않죠. 네, 50억으로 귀환할 것 같진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억 정도, 네, 그쪽으로 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원 정도까지 배당을 받는 사람들은, 네,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안 된 것 같은데, 3억 원 이상 배당을 받는 분들은 이제 35%, 네,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돈이 많은 사람들, 그죠? 배당을 3억이나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원금을 투자해야지 받아먹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온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배당주들을 굳이 사야 될 이유가 없죠? 네. 배당주를 굳이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고배당을 통해서 이제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부분인데 굳이 세율을 많이 낸다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매수가 안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양도소득세와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전부 다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자금들, 즉 큰 손이라고 그러죠. 네,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된다. 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특히나 외국인이나 뭐 기관 이런 애들은 배당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안 내잖아요. 개인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좀 조정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동안 제가 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 거의 한 7월 한 달 동안 옆으로 장이 횡보할 때 우리도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한 절반 이상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난 것 위주로 팔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금을 준비하고 돈 쓰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뭔가 이제 뭔지는 이제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런 트리거가 작동이 되면 주가가 한번 크게 요동을 칠 수 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요런 트리거가 작동이 되는 거죠. 뭐 관세일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 세제 개편으로 지금 이렇게 터져 나온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정의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빌미를 못 찾았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서 딱 해주니까 팔아먹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전체적으로 도배가 되죠. 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세제 개편 때문이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왜 지금 팔죠? 네. 양도소득세는 올해가 가기 전에 팔면 돼요. 연말에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없죠. 세제 개편 역시 마찬가지. 네,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가 뭐 많이 내는 게 싫다 그러면은 배당 받기 전에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팔아치운다라는 것은
좀 안 맞죠? 네. 그래서 정말로 세제 개편 때문에 이렇게 날벼락이 나타나서 주가가 정말 떨어졌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요놈이 타이밍 좋게 나왔을 뿐이다. 또는 조정이 나올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요놈이 딱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때리자.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상황은 세제 개편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만 보기에는 차익 실현의 어떤 기회를 보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트리거가 작동이 되면서 진행이 됐을 것이다. 그동안 이제 아시죠? 신용장고, 그 다음에 공매도 증가했었던 부분들. 자, 고정권 종목들 계속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왔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얻어맞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거고, 투매가 발생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주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정권에서 그냥 계속 따라가면서 매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손절매도 하게 돼요. 좋은 주식 가지고도 손절매도하는 사례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짚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뭐 세제 개편에 대한 그런 부분 들도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 네, 기관이 팔았던 거, 그쪽으로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섹터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네, 계속 말씀드렸죠? 장기적으로 좋은데 문제는 뭐냐? 신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공매도 잔고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기관 매도도 계속 있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지. 자, 지금 이게 반대로 뒤집어졌으면 괜찮아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 횡보다 그러면 이제 매집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뭐냐면 횡보를 계속하게 만들면서 주가를 떨구죠. 현재 시점은 주가를 딱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매도를 계속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높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자, 추세적인 부분들은 우상향을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너무 오버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조정이 들어간 다음에 진행하자.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포지션이 지금 중간에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들어갔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올라갔을 텐데 지금은 그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도가 나와야 되는 순간이다. 자, 근데 매도 타이밍 못 잡죠. 왜냐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매수해요. 자, 매수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사실적으로는 네, 매도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받겠죠. 어디쯤에서 팔 것인가.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 매도 안에 또는 기관들의 매도 안에 공매도가 섞여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지지라인 때는 일단은 여기 네, 만약에 월요일날 또 빠지면 이탈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59,000원 정도 되겠네요. 요 구간이 이제 현재 고점 박스권에서 형성되는 지지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충분히 물량을 더 내지 않았더라면 요 박스권 하단 즉 59,000원 요 라인대를 터치하는 시점부터는 또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많이 팔고 조금 사서 계속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즉 물량을 덜 때는 내가 특정한 가격대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건 원하지 않아. 내가 물량을 다 덜어내기 전까지는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됐을까라는 생각 좀 있는데 아직은 네, 물량을 다 덜어내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죠? 네, 조금 네, 그래서 아마 내려온 다음에 반등이 다시 또 나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59,000원, 그 다음에 55,000원, 여기 61선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아마 4만원대 초중반 정도가 지지라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 변동성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전이 그러면 망하느냐? 아니죠. 원전은 아시겠지만은, 네,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문제는 여기, 요 구간만 좀 잘 해소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충분히 조정받으면,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애매하지만, 충분히 조정받으면 그때 한번 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비슷한 것이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점 매도를 치고 나서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이런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아마 7만원 정도까지 들어오면 매수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한번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즉 이 거품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간 부분, 기대감을 통해서 올라간 부분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충분히 물량을 이제 정리해 주고 나면 그때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지지라인 때 좀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정기술 같은 경우는 한 7만원 정도 지지라인 때 보면서 고정 라인 때에서 지지만 된다면 네,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도 뭐 24년도 9월달 요때 이제 우리가 특강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그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저 같으면은 아마 한 4만원 정도의 매도를 다 쳤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위쪽 오버슈팅 구간은 네 그다지 썩 훌륭한 구간이 아니죠. 네, 근데 추세적으로 본다라면은 여기 4만원 구간에서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21선 따라가면서 진행하고 최근 들어서면서 매도가 들어갔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지금은 일단 매도를 조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매수가 들어간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지라인 때 잘 보시고요. 많이 빠지면은 뭐 4만원 정도까지도 네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의가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좀 팔은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좀 많이 내렸죠. 이렇게 내리면은 좀 골치 아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우린 다 팔았어요. 아시죠? 네. 우리는 뭐 저기 8만원대부터 매수해가지고 계속 오다가 목표 주가 20만원 제시를 해드렸다가 26만원까지 다시 목표 주가 올렸다가 그 다음에 30만원대 넘어갔다가 이렇게 좀 주춤하는 거 보고 28만원에서 다 팔았죠. 전략 매도가 다 들어갔고요. 목표 주가보다도 한참 더 많이 먹어서 저는 만족하고 잘 팔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다는 거예요. 데드크로스. 이 데드크로스는 5일과 21선 데드가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면 61선의 지지선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62선 지지선이 그냥 바로 찍고 올라가는 지지가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요일날 주가 올라갈 때도 이거 속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주가 떨어지죠. 자, 지지라인 때는 일단 이렇게 네, 형성이 될 겁니다. 61선에서 형성이 될 거고 여기서 횡보를 하게 되면 2차 반등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요 가격이 25만원이네요. 근데 만약에 25만원이 깨진다. 60에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저 아래쪽 한 2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가 나오면은 또 한번 관심이 또 생길 수도 있긴 하겠는데 AI 수요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그냥 활황이고 물량이 계속 딸릴 거라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제 삼성이 치고 올라오면서 하이닉스의 입지가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고요. 엔비디아의 사실 독점적 공급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실적 늘어난 거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가치적인 평가를 제가 했을 때 한 26만원까지는 괜찮겠다 생각해서 적정 주가가 이제 도달이 돼버린 상태라서 저는 매도를 다 친 거지만 성장성에 대한 여부를 보게 된다면 하이닉스가 주가가 뭐 폭락한다거나 이상해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좀 더 보실 분들은 네,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 시점이 이 61선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21만원, 22만원 요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저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격이 벌어지면 항상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여부를 꼭 체크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 맞는 대응들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 지금은 보유 관점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매도를 권장하고 싶긴 한데 네, 위에서 사신 분들도 있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본다면 보유 관점. 네, 근데 만약에 여기 61선 여기가 가격이 어떻게 되죠? 25만원. 네, 25만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좀 줄이거나 매도하시는 게 네,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뭐 길게 보더라도 30만원 이상 그렇게 막 넘어가서 뭐 증거사 목표 주가처럼 뭐 40만원 이렇게 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네, 요거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다시 재건하시거나 그렇게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지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지지가 되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매수 의견은 지금 좋지 않겠네요. 그죠? 자, 삼성전자 볼게요. 넘어가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제 금요일날 3% 빠지면서 7만전자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삼성전자가 나빠요. 어째요? 네.
네, 말도 많죠. 네, 손절매도 하신 분들 다들 반성하고 계시죠? 네, 삼성전자 손절매도 하시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삼성전자 지금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테슬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제가 삼성전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지수가 올라가면 또 삼성전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삼성전자 테슬라 때문에 많이 올랐을 때 그 얘기 드렸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조정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21선 타고 올라가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이제 매수 의견은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여기 54,000원대에 충분히 매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비중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이고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75,000원 구간 딱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저항대거든요. 이게 교묘하게 맞춘 것처럼 이렇게 저항돼서 조정이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지지선대에서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시장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질 수 있겠죠? 왜 투매 양상이 나오게 됐다. 뭐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투매로 연결되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빠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네, 그 자리가 65,000원대 지지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반등 나가거나 흐름을 만들어 가겠죠. 자, 삼성전자 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파운드리가 그동안 적자였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 쪽을 통해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AI 칩 쪽에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지출이 너무 심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네, 자기가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만들려다 보니까 AI 칩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HB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에 문을 두들겨야 됩니다. 왜? TSMC는 안 되거든요. 왜? 공장이 여러 개 없어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칩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왜? 솔드아웃이거든요. 품절입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칩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메타, 아마존, 여러분들 알려지지 않은 거, 뭐 브로드컴, 뭐 등등등, AMD, 뭐 당연히 그 알게 모르게 다 아시는 것도 있잖아요. 걔네들한테서 수주가 나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딱 터지게 되면 주가가 또 한 차례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죠. 삼성전자 뭐 10만 원 갑니까? 20만 원 갑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네, 주가 꺾일 위치는 아니죠.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갈 위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실적 같은 측면도 이번에 7월 말이었죠. 지난 목요일 날 나온 실적이 잠정 실적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확정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다 해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삼성전자 죽으면 다 죽어요. 네, 그거만 알고 계세요. 삼성전자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성전자 여러분들 손절하신 분들 제가 그래도 조금 반성하시라고 하는 게 가장 공포 국면에서 팔았어요. 네, 그리고 거기서 안 팔았으면 이게 30% 넘게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매수도 들어갔으면 수익으로 다 들어갔겠지. 손절을 할 게 아니라 수익을 볼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매수가 들어갔으면 30% 넘는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점권 이거 팔아먹고 고점권 아까 전에 봤었던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거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어땠을까요? 네, 만약에 삼성전자를 저점에서 못 참고 팔아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에서 매수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없지 뭐.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죠. 저 밑에서 하면은 괜찮죠. 저 밑에서 넘어가서 괜찮은데 그거는 이제 긴가민가 해서 이때 매수 안 한다고 항상 올라가는 주식 사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팔고 위에 있는 거 사면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지금은 오히려 과매수 들어가는 국면을 해소할 수 있으니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65,000원 지지만 나오면 더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 삼성전자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 잘 오르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30% 올라왔어요. 7월 달에만 20% 올랐습니다. 이런 대형주가 이 정도 올랐다는 것은 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네, 홀딩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아직 안 팔았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팔았지만 삼성전자 안 팔았어요. 네, 자, 그다음에 다시 보면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다음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방산주이긴 한데 방산 섹터도 이제 계속 움직이는 모양새가 있죠. 그리고 계속 올라갔는데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게 100만 원 터치하면 이제 특정 가격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주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해드렸죠. 오늘은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향을 그렇게 받았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만약에 이렇게 매도 압박이 커지게 되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죠.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일단 때리고 들어가거든요. 지금 추세는 61선까지 끌고 올라가서 상당히 지지는 안정적입니다. 지지가 안정적인 상태이고 이 하나그룹이 지금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방산 쪽 연결해가지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자 들어가는 거 뭐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 하나 그룹주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이 그룹주들이 다 좋은 상황이라서 추세가 유지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네.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지만 추세가 유지만 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추세를 따라서 그냥 올라가면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지지가 이탈된다. 만약 이번 시장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해가지고 80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도를 즉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꺾이게 된 타이밍에서 장기 이평선을 물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만원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면서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80에서 75만원쯤 되겠네요. 요 구간대 지지만 되면 그냥 유지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탈하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가는 그 대규모 대형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정이 좀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도가 좀 나오는 부분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조금 더 보시다가 80만원 정도까지 80만원까지면 한 10% 한 15% 정도 더 변동성 나올 수 있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꼭대기만 매수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 때 일단 보시고 100만원을 일단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욕구 해소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이제 100만원 뛰어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삼양식품도 잠깐 볼까요? 삼양식품도 100만원 찍고 나면 어떡하지? 뭐 근데 100만원 찍고 나서 또 조정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때 급등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그렇게 신통치 않은 모습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이건 여전히 잘 가고 있어요. 식품주 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잘 가고는 있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 흐름이라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62선 끼고 들어가는 추세가 꺾이게 되면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비싸지게 되면 사람들이 잘 못 사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감소한다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대주주 위주의 포지션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 이상 매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야. 큰 돈들이 많이 들어요. 왜? 금액이 크니까. 네. 한 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거 대량으로 많이 사가지고 뭐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개편에 의한 그런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면 요거는 점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의 출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KB금융. 이거는 계속 그 경고를 좀 해드렸죠. 은행주들은. 그 이후에도 지금 막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분리과세니 뭐니, 배당이 어쩌고저쩌고 뭐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전에, 원래 우리는 저 밑에서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다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 좀 떨어졌잖아요. 저는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점으로 들어갈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리 인하는 은행주, 특히 보험주들에게는 악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 떨어졌는데 이 이후에 지금 그 주주 환원 정책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난 이거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주주 환원이라든지 고배당 이런 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11만원, 12만원인데 무슨 고배당입니까 이게? 3%나 될까 모르겠네요. 네, 배당률이 이제 이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요. 6만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6만원 정도였죠. 6만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배당 매력이 다시 생기니까 그때 정도면 한 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7만원까지 빠졌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삽시다 그랬는데 그냥 올라간 거거든. 짜증나네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배당 매력도를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배당금이 지금 보시면 얼마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자리에서 배당을 보고 들어간다 하기는 좀 어렵고 정책 수혜로 올라간 건데 이번에 정책 수혜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버리게 되면 그 세율이 높게 나오면 이거 누가 삽니까? 안 사죠. 배당도
눈곱만큼 주는데 세금까지 많이 낸다.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 안 산다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지금은 일단 21선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태에서 61선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개파락이 나왔어요. 개파락이 나온 상태에서 6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지금 모양새가 안 좋죠.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61선 깨지거든요. 지금 5일선이 위쪽에 있는 걸로 보이지만 61선 떨어지면은 바로 깨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내려오면 또 반등 나오겠죠. 네, 반등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지부지하게 되고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전체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도 조정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이제 V자로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해요. 추세를 만들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거 보면은 여기 10만원 정도가 지지선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만원대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깨지면 골치 아프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은행주가 폭락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배당금 대비해서 배당 매력도가 그래도 4% 이상 나와줘야 돼요. 네. 4% 이상 배당이 나와줘야 되니까 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배당은 4% 이상 나와야지 고배당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4% 이상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지금 4% 안 됩니다. 지금 가격으로는 4%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꼭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평가는 뭐 다 좋고 다 좋은데 정부 차원에서 지금 보면은 네, 돈을 많이 벌었죠, 은행주들이. 근데 그게 다 이자 수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자 놀이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상태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종합적으로 체크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행주는 일단 매수 의견이 없고요. 10만원 지지선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하시는 거는 뭐, 네.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나쁠 건 없고요. 뭐 수익에 지금 많이 나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보셔도 상관없죠. 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네. 네, 고통을 조금, 네,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보험주 하나 더 볼게요. 삼성화재. 요것도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부분이겠죠. 이것도 배당금이 이제 4%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4% 좀 넘게 나오죠. 한 4.3, 4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가격 대비해서요. 주가 더 내려가면은 더 고배당이 되니까 더 좋겠죠. 이것도 주가 추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 자, 50만 넘기게 되면 배당금 수익률이 이제 4%가 안 나오고 3%대 떨어져요. 그러면 이거 안 좋겠지. 네. 이거 고배당주가 아니에요. 근데다가 지금 보면은, 네. 이제 최고 세율을 또 35%로 올려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거 뭐로 사? 배당금도 떨어진 상태에서 배당 매력도 떨어지잖아요. 주가 올라갈수록 배당 매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가만큼 많이 뛰지 않아요. 그래서 배당금이 처음에는 뭐 요 밑에 있을 때는 뭐 여기서는 한 10% 좀 나왔죠? 네, 2023년도일 때는 배당금 10% 좀 나와요. 이게 지금 배당금 한 2만원 정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0만원 할 때는 10% 정도 나오는데 지금은 뭐 5%가 안 되잖아요. 네. 5%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원 조금 안 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네, 배당금이 네, 한 4.34 정도. 근데 주가가 더 올라서 50만원까지 가버렸다. 그러면은 배당금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이 한 30만원 아래쪽가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배당 매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익성이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뭐 삼성화재나 이런 것들은 견고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금리 인하기에는 보험업종들이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올라간 이유는 다 뭐냐면 배당에 대한 기대치, 주주환원, 뭐 이런 거, 밸류업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밸류업도 지금 PBR이 1.3까지 올랐어요. 퍼드 어느 정도까지 올랐고 배당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보험주를 지금 봐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이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굉장히 좋은 게 고배당주를 샀을 때 내가 종합소득하고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하게 되면 세금을 아낄 수가 있다예요. 실제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뭐 돈을 제법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최고 세율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산다. 에이씨 안 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어 주게 되면 얘들은 이제 배당 매력도로서 그 배당이 높은 종목들로서 진행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고배당 매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네, 10% 배당이었던 것이 네, 지금은 이제 뭐 한 4%대 배당이다 그러면 4%대도 고배당이기 때문에 매수는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세율을 많이 매기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수를 안 들어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업황적인 부분에서는 네, 그다지 보험주들은 기대할 만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서서히 상승한다거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때, 그럴 때부터 보험주를 다시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정도 체크하시고, 뭐 요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셔도 되긴 되는데, 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 떨어지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추세로 본다면 한 35만 원 요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네요. 그죠? 네, 35만 원 이탈되게 되면 요거는 추세가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조심하시고, 그 위쪽에서는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면 되는데요. 위쪽 라인에 50만 원 사가지고 30만 원대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손실이 또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 왜 사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네, 고점에서만 안 사시면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자, 아무튼 당분간은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체크하시고, 지지선은 일단은 뭐 40만 원부터 여기 30만 원대 초중반 한 37만 원까지 지지선 역할이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 변동성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6종목 알아보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더 알아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세제 개편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정이 나와야 될 타이밍에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핑계거리 삼았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죠. 네, 양도세든 세제 개편이든 뭐 배당수도 분리가 되든 요거는 지금 뭐 뉴스 나왔다 해서 바로 팔아먹는 그런 멍청한 애들은 없거든요. 왜냐면 네,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어차피 연말에만 팔면 되는데 뭐하러 지금 세법 개정 이렇게 했다고 방당 팝니까? 절대 그럴 일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매도가 무조건 나왔다고 생각하시기 좀 그렇고, 이 매도는 네, 주가 조정을 위한 그런 매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 번씩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